밤에 잠자려고 누워있으면은 다리가 욱신욱신, 종아리가 간질간질, 다리를 막 뒤척거리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 원인과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누워있으면 다리가 간질간질하고 감각이 이상해지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이상한 감각, 딱 움직이고 싶은 그런 느낌들 공통적으로 발생됐을 때 우리는 갱년기도 아니고요, 성장통도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하지불안증후군일 수 있는데, 하지불안증후군, 다리가 많이 불안해지는 느낌, 이상한 느낌을 받는 그런 상태를 뜻하고요. 의외로 이런 하지불안증후군이 많으신데 그걸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불안증후군이 무엇이고 분류는 어떻게 되고 대처 방법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우리 몸에서 신경계에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됩니다.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고 도파민의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봅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졌거나 철분의 문제라고 보는데, 진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건 종아리나 허벅지 쪽이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 느낌이에요. 간질간질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감각에 이상이 생겨서 많이 간지럽고 그로 인해서 막 뒤척거리게 움직이고 싶고 그리고 통증이 생기는,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하지불안증후군의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기는 걸까요? 하지불안증후군 1차성 하지불안증후군이 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지만 도파민 대사에 이상이 생기고 유전적인 경향을 띠는 문제가 바로 1차성 하지불안증후군이에요. 이거는 하지불안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40%에서 많게는 90%까지가 부모나 형제 중에 한 명이 같은 하지불안증후군이 있다고 할 정도로 유전적인 경향을 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룹군으로는 2차성,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경우, 유전자 때문에 막 모호한 게 아니고 원인을 알고 있는 건데, 첫 번째가 가장 많은 빈도의 철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도 발생돼요. 철분 자체가 도파민 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성 신부전 증상,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신 분에게도 발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철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임신성으로도 발생이 되는데, 임산부 중에 3분의 1 이상이 하지불안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자료가 있을 정도로 흔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철 소모량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 농도나 프로게스테론 농도의 변화로 인해서 도파민 합성에 영향을 줘서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당뇨병이나 약물성, 항우울제나 항정신병약, 항히스타민제나 항구토제를 드시는 분에게 발생될 수 있다고 하고요. 도파민 쪽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 습관이 좋지 않은 분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술을 많이 드시거나 카페인 많이 드시는 분,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그리고 수면 부족이 있거나 격렬하게 저녁에 운동을 하시는 분에게도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1차성 유전성을 떠서 도파민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와 2차성 이러한 원인을 알고 있는 경우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2대1, 유전적인 경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지불안 증후군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많았는데, 어떤 포인트냐면요, 오래 서 있거나 노화로 인해서 혈관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에스트로겐의 이상으로,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으로 밑에가 욱신거리고 아프거나, 아프기 전 단계에 살짝 감각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잘 때 다리가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런 분들은 혈액순환제, 혈관 보강제나 마그네슘 같은 걸 드리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 10명 중에 한 분은 간질간질하고 증상이 감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막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잠을 깬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잘못 알고 혈액순환제를 막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하지불안증후군일 확률이 높고 병원을 가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불안증후군이 맞다면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섭취하셔야 되거든요. 가장 근거 있는 영양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철분, 두 번째가 마그네슘과 비타민 B6, 세 번째가 비타민 D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분을 좀 고용량 섭취했을 때 상당히 증상이 개선됐다는 데이터가 꽤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습니다. 철분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그냥 건강 챙기는 목적으로 섭취했을 때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게 바로 철분이었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또한 신경 호르몬 합성에 도움을 주고 신경 이완 작용이 있기 때문에 도파민 합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섭취해봤을 때 증상 개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D는 대부분의 이런 원인 모를 질환들이나 증후군들, 이런 것들에는 결과적으로 비타민 D의 결핍을 대부분 보여줍니다. 그래서 채워졌을 때 이점이 있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한 걸 채웠을 때 증상이 한 62% 개선됐다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챙겨주시면 좋고,
좋고 용량은 고용량 섭취해야겠죠. 4,000 단위 꾸준하게 챙겨주시고요. 필요할 때 섭취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인데요. 비타민 B12나 엽산을 챙겨주시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 도파민 합성에 도움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챙기기 어려우니까 종합 비타민 좋은 거 드시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요법으로 활용할 만한 게 오메가3, 그다음에 유산균이 있습니다.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퍼스트 초이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바로 철분과 마그네슘, 비타민 D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다 그러신 분들은 철분부터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약들약?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약국에 방문하셨던 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고 좀 더 디테일한 증상 보신 다음에 해당되면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